예, 한 번 봉인되면 15년 동안 열 수 없는 대통령 기록물이 검찰 손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그리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서 동시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도 지명이 됐고 법원이 영장도 내준 만큼 이제 좀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게 보십니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이원석 이제 총장 후보자가 이제 내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예.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에 그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실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건데요. 이게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또 의미도 있고 또 네. 이례적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이 대통령 기록관실에는 뭐 앞서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대통령 기록 지정물이 있고 이 지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15년간 이거를 열람할 수 없는 자료거든요. 예. 근데 이 자료에 대해서 그 검찰이 또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별도로 서로 다른 사건으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거든요. 법원에서 법원장이 물론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예. 그래서 과거에도 뭐 수차례 거쳐서 뭐 영장 압수수색 들어간 적이 있지만은 하루에 그것도 총장 후보자가 언론에 내정되자마자 다음 날에 다른 사건으로 두 건을 들어간 것은 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그 검찰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깊숙하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시체 진실에 좀 더 한 걸음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미도 있고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통령 기록물에는 이제 회의록이나 각종 지시 내용이 담긴 문서들도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책회의 내용이 과연 담겨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그 주제로 저기 회의를 했고 당시 창섭자가 예를 들면 총리냐 장관이냐 예. 뭐 청와대 비서실이냐 이런 관련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그 회의를 했던 것이 알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19년 11월 그 4일 날 노영민 당시 이제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납포된 지 이틀 만에 지금 회의가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은 내지는 이 사건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납포되고 2일 만에 이미 북송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검찰이 이 관련 자료를 만약에 뭐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어떠한 결론이 났는가 이 부분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그리고 최의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 전 비서관 윗선으로까지는 수사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어디까지 이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되고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제기된 의혹이죠. 과연 그 행정갑부 장관, 백운규 장관과 어떤 청와대 비서관 선에서 과연 이 월성 원전 의혹이 네. 그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과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윗선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운규 당시 장관과 최의봉 당시 비서관 선에서까지만 수사가 진행되었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관련 자료들 특히 뭐 예를 들면 당시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장관들 뭐 더 나아가서 공소장에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검찰이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뭐 이제 백 장관 외에도 또 다른 관련자들이 있으면은 더 강도 깊은 또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윗선으로까지의 수사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그 탈북어민 북송 등 안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 정도가 검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인사, 뭐 장관, 망라해서 지금 고발이 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은 일단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통상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을 했다면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정치적 사건의 파장이, 뭐 실체 예. 진실보다는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또 우리 국민 여론도 또 갈라질 뿐만 아니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려한 것이고 저는 그건 뭐 지극히 저도 그건 타당하다.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 사안을 들여다볼 때 당시 탈북 어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어떤 실체 진실을 접근해야지 이제 국민의힘 측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이 예, 부분을 예. 전 정권에 대한 보복 내진 정치 공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여론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문 대통령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저는 아주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좀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리라고 보십니까?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납북범인 이제 북송이라든가 북송 결정이라든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거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 당시 되게 떠들 척수했던 사건인데 우리 공무원이 그 북한으로 표류 중에 이제 북한 군에 의해서 이제 뭐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예. 사건인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내진 관련 자료를 은폐 내지는 축소하거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공무원의 어떤 그 당시 뭐 어떤 상태를 국민들에 알려서 이 공무원은 이제 뭐 북한에 뭐 표류라기보다는 북한에 간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호도라기보다는 보도를 해서 유족들이 굉장히 분개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과연 북한에서 그 당시 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진행 과정을 우리 정부 내지는 우리 정보기관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당시 정부가 이 공무원이 내서 구조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어떤 협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그런 어떤 또 다른 진실이 있는데 국민에게 어떤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이런 전방위적으로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해경에서는 수사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것을 이제 유족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달에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럴 우려가 높다라면서 거부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흐름 속에서 수사 자료가 추가적으로 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좀 희박하다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유족들 입장은 저는 10분 이해됩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 해경에 대해서는 해경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에 대해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자료들은 이 사건의 어떤 실체를 위해서 검찰이 수사에 이용이라기보다는 수사에 어떤 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지 이 자료들을 만약에 유족이 이제 그걸 안게 되면 또 세상에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사건 파악 해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정치적으로 그 혼란이 생기고 또 여야 간의 공방이 생기기 때문에 유족들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예. 그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시고 뭐 아니면 차선책으로는 뭐 법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또한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소환 조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이 쟁점이라고 함은 이 사건을 지금 주도했다고 알려졌던 이 배모 씨가 네. 과연 그 김혜경 씨로부터 이런 어떤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지시 내진 이런 부분을 과연 받고 카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배모 씨가 이 김혜경 씨와 무관하게 어떤 개인의 어떤 충성심으로 예. 과연 개인적인 일탈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경찰이 이제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에 뭐 지시를 하거나 일일이 관여를 했다면은 김혜경 씨도 아마 수사 대상의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입건이 돼서 아마 이제 좀 어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예. 그런 어떤 증거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이건 배모 씨 개인적인 일탈로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김 씨와 측근 배모 씨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이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가 공소시효로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까지도 일단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출석
출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출석 방식도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경찰이 9월 9일까지 수사하면 되는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기소하냐 기소하지 않느냐는 검찰이 판단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그 기간은 최소한 뭐 한 2주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면은 9월 9일이라고 하면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8월 말 이전에는 검찰의 의견을 뭐 송치든 불송치든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벌써 지금 8월 중순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김혜경 씨를 뭐 소환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의 어떤 진실을 파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왜냐하면 김혜경 씨도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혐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온 국민의 관심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규 변호사와 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